안녕하십니까. 중년의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소마 시네마. 오늘 본 영화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그 애니의 실사판은 디즈니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그 드림웍스에서 만든 최초의 또 실사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일단 저 요즘에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좀 왠지 애니 쪽에는 안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뭐 애니도 보긴 했는데 이제 사실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화는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사판도 좋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 중년이 많으신데 관심을 가질만 해요. 일단은 되게 장면이 시원시원합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은 이제 좀 그 프리뷰를 할게요. 대략 전 배경 크레시다 코웰의 어린이 아동문학이죠. 드래곤 길들이기 세트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한 12권짜리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이 소설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소설의 그 설정을 좀 일부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림웍스에서 이제 애니화가 된 거죠. 그 작품이 이제 2010년도에 나온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동명 같은 제목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 보시면 이제 지금 그 로튼 토마토지수만 나왔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죠. 당시 개봉 당시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메시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도 괜찮은 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관객 반응도 매우 좋았고요. 이 작품이 속편 그 3부작이 됐는데 3부작이 모두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2편이고 2편은 4년 있다가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도 뭐 매우 좋은 편이었고요. 3편은 최근에 봤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상당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2019년도에 봤던 드래곤 길들이기 3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디테일까지는 사실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1년에 뭐 영화만 뭐 한 100여 편 보니까요. 사실 뭐 다 일일이 기억은 잘 안 나요, 솔직히. 자, 어쨌든 이 작품의 실사판이 만들어진 건데 이제 1편을 가지고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편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점은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던 딘 데블로이스가 실사판의 감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은 스토리의 영화이지만 훨씬 좀 뭔가 그 시각적으로라든가 기술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면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는 또 그런 플라잉 그 날아가는 장면들의 묘사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 실사가 능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영화였고 뭐 쉬운 얘기니까요. 영화 자체 스토리 자체는 일단 이 영화는 지금 북미보다 한 일주일 정도 국내에서 먼저 개봉이 돼가지고 아마 세계 최초로 개봉을 했을 거고요. 제가 오늘 6월 6일인데 아마 거의 8시 30분 상영거를 봤거든요. 근데 뭐 IMAX 특수관은 아니고 그냥 동네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2D로. 평이 괜찮죠? 디즈니 길들여다오, 뭐 잘 길들여 실사하는 방법, 뭐 그다음에 모든 면에 손색없는 개정증부판 저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뭐 약간 다듬고 이제 주연 배우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카툰적이잖아요. 원작 애니메이션은 약간 조금 둔탁한 느낌의 이제 북유럽 풍의 좀 둔탁한 카툰 느낌의 이제 캐릭터들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이제 실사판으로 나왔는데 이 뭐라고 하죠? 원작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의 배우들이 다 활용이 잘 돼가지고 잘 맞아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다 조정이 이제 실사판에 맞춰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성공적인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CG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배경을 아일랜드를 주로 배경을 찍었다고 하고 아이슬란드가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인터뷰를 보니까 그 감독 인터뷰 봤더니 아일랜드 주로 찍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슬란드 쪽에서도 좀 찍고 그래가지고 그 오로라 같은 장면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감독이 저희 촬영 감독이 그 유명한 분이에요. 딕포프인가요? 그 촬영으로 유명하신 빌포프 감독이신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유명한 감독님입니다. 빌포프. 빌포프가 뭘 감독했냐? 네,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빌포프 일단 찾으면서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이 히컵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주연 배우는 뭐 사실 이제 신인 배우죠. 이 메이슨 템즈라는 배우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히컵이라는 그 약간 일종의 말하자면 그 공동체 사이에서 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과 맞지 않은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부끄럽고 약간 소외되어 있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빌 포프는 매트릭스가 대표적인 촬영 감독이군요. 잘 촬영을 잘 찍는 걸로 유명한 분이네요. 네. 네, 이런 감독이고요. 뭐 샹치니 뭐 유명한 영화를 많이 찍으신 분입니다. 자, 메이슨 햄즈가 이제 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니코 파커는 이 범생이 캐릭터죠. 그 어른들의 가치관을 충실하게 따라서 열심히 이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성실한 아이 그런 캐릭터입니다. 청소년이죠. 그리고 이 시리즈의 재밌는 점은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타고 있는 뭐 지금 어차피 1편이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지만 커플링이 되는 거지만 이제 이 그 거의 같은 그 비슷한 유사한 유형의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 히컵과 이제 이 친구가 뭐였죠? 그 나이트 퓨어리 이 친구의 경우에는 뭐 물론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어쨌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외로운 친구죠.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코 파커는 아스트리드 호퍼슨이라는 캐릭터 아스트리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아마 이제 지금 2편이 지금 프리프로덕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 캐스팅이 아마 2편, 3편으로 이어질 텐데 원작의 이제 스나라웃 요르간슨 역할의 게이브리얼 하월 모릅니다 누군지는. 그다음 피쉬레그 잉걸맨 이 친구가 이제 저기 덕후죠. 드래곤 덕후 캐릭터죠. 줄리언 데니슨이 연기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약간 허세 캐릭터 인정 욕망이 강한 애 이런 애들이고요. 이 친구 얘네 둘은 이제 쌍둥이 트윈스 캐릭터 애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좀 약간 개그 캐릭터 같은 성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터프넛 러프넛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 좀 바이킹 스타일의 뭐 그런 개그를 구사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라드 버틀러가 애니메이션의 원래 그 성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토이크 역할을 자기 실사판에서도 자기 직접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닉 프로스트가 고버라고 하는 일종의 그 대장장이 일종의 뭐 기술자 역할이죠. 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영화의 앞부분은 그 일종의 이 마을 배경이 되는 마을이죠. 이 마을이 되는 배경 마을을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드래곤들이 이제 쳐들어온 장면으로 버크라고 하는 동네죠. 그 동네에 드래곤들이 야간 기습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히컵이 놀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비슷한 장면이 이제 그 영화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가 있는데 약간 좀 허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또 영화 크레디트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무하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스토리들을 아마 잘 떠오르셨나요? 뭐 구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주인공인 히컵과 그 다음에 히컵의 이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친구죠. 투슬리스 나이트 퓨리 이 친구의 만남이 나오는데 영화의 앞부분에 지금 배경 설명이 안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침공 장면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도 표현이 돼요. 이 스토이크는 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파티 연애 장면 같은 것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일종의 이제 그 가상의 섬이니까요. 버크라는 가상의 섬에 드래곤들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드래곤 슬레이어 부족인 거죠. 말하자면 드래곤을 잡는 개념. 그러니까 판타지라든가 동화 쪽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보통 서양 신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드래곤은 우리 동양의 개념보다는 좀 더 악한 개념이니까 그 드래곤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트로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악의 극한 악의 성격이죠. 근데 이 동화의 세계관, 이 영화의 세계관은 좀 변형이 이루어진 원작 소설도 그렇지만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통적인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잘 보면 종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막 인종도 좀 섞여 있고 그 얘기를 이제 파티 연회장에서 넌 어디서 왔어? 뭐 넌 시크로드를 건너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연설 장면에서 이제 스토이크가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신들의 이제 소명같이 이 드래곤족을 없애는 것을 드래곤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 뭐 그런 전투 부족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옛날 바이킹이란 배경인데 약간 이제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어긋나 있는 설정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 주인공 스토이크가 뭐 오딘이나 토를 찾는 걸 봐서는 이제 북유럽 배경의 바이킹 부족이라는 성격을 내포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성격인데 이 주인공들 청소년들은 다 언제 어디나 그렇듯 간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싶어 하는데 스토이크라고 하는 극강의 전사 족장 아버지는 이 히컵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쪽에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대장장이고 손기술이 좋은 친구긴 한데 전투라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친구죠. 인정은 받고 싶고 그리고 막연하게라도 그 이쪽에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좀 약간 의심하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과정에서 얘가 개발했던 그 일종의 그 도구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친구 투슬리스 이빨 없는 친구가 이제 걸려서 된 거예요. 근데 이 나이트 퓨리라고 하는 설정 자체는 이 드래곤 슬레이어 부족의 사전에도 어떤 애인지 잘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등급이 높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포켓몬이라 치면 레벨이 높은 뭐 그런 친구인 건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우연히 걸려들게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드래곤의 매력은 역시 날 수 있다는 건데, 그 날 수 있다는 매력인데 그 지점이 이제 이 투슬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컵과의 우정이 이제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영화는 이제 이 둘의 우정이 쌓기가 시작이 되고 교감하는 과정들이 이제 감동적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영화 그 애니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되게 감동적으로 묘사됐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투슬리스가 상당히 그 컨버전이 잘 됐어요. 실사판에 없고 CG가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등장인물 실사 인물들이 좀 약간 입고 있는 바이킹스러운 옷이 원작에 충실하다 보니까 약간 무슨 그 코스프레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실사와 CG와의 조화 이런 것들에는 별로 기술적인 약점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장면 같은 건 되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이 둘의 교감 장면에서도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게 할리우드의 기술력이겠죠. 막강한 자본이 들어간 영화니까요. 그래서 요 작품을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교감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만드는 데 재주가 있어서 이 투슬리스가 왜 날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보완하게 한 일종의 보조 장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과 함께 투슬리스와 이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부족 자체가 말하자면 아이들을 전사로 키워서 드래곤 슬레이어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사회니까, 얘도 애초에는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 투슬리스와 교감하게 되면서 참가하고 싶지 않게 된 드래곤 그 사냥법에 대해 드래곤 사냥법의 그 교육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투슬리스와 교감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전투가 아닌 방식으로 이 드래곤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말하자면 혁신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던 간에 히컵이라는 애는. 반면에 이제 이 아스트리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친구죠. 해야 되는 목적을 되게 꿋꿋이 해야 되는 성격의 성실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그 양자의 이제 양차원의 측면, 투슬리스와의 교감, 앞부분의 경우에는 투슬리스의 교감과 그 다음에 이제 투슬리스와 히컵의 교감, 그 다음에 이쪽 약간 코믹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 아스트리드와 그다음에 히컵, 그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과정, 그리고 단계별로 등장하는 이제 다양한 드래곤들의 모습들과 함께 영화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육시키는 건 닉 프로스트가 연기하는 고보라고 하는 대장장의 캐릭터가 이걸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역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 이게 잠이 확 깨는 부분인데 대형 화면에서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공중 비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히컵이 지금 이 보조 장치죠. 이게 꼬리 날개 마치 이제 이 비행기의 꼬리 날개처럼 양 날개가 이제 양익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이제 파손돼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나이트 퓨리의 경우에, 이 투스리스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만든 거죠. 사람의 말하면 이제 의족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의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원작의 애니메이션도 뭐 멋졌지만 이 작품은 이제 CG와 실사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감이 더 크고 되게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고 이 장면만 봐도 사실 영화관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4DX를 되게 싫어하는데 만약에 4DX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한 오랜만에 영화였습니다. 4DX만큼 흔들리고 뭔가 영화에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을 나는 장면은 뭔가 좀 같이 하늘을 나는 분위기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되게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예고편에 좀 많이 캡처가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히컵은 그 트레이닝에서도 이제 트레이닝 그 훈련 코스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중후반부에 이제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요 사실을 이제 아스트리드가 이제 빨리 캐치하게 되죠. 벌써 이제 남녀 구도와 이들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이제 인정 욕망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자신의 방식을 찾아내고 사실 모든 인물들이 성장한다는 게 이 영화의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히컵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뭐 히컵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장을 해요. 관점도 바뀌고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가끔씩은 이런 좀 이상적이고 좀 뭔가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악당은 우리가 악당이라고 알고 있던 애는 악당이 아니고 악당 뒤에 정말 악당이 있었던 뭐 그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괜찮게 풀려나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히컵에게 뭔가 그 원래의 모럴 이 동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드래곤 슬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부여주고 그 역할의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오히려 더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역할이 이제 스토이크고요. 제라드 버틀러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트레이닝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드래곤을 직접 뭔가 죽여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히컵은 이제 이 엄마를 이 드래곤 때문에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투구는 아버지가 이제 이 엄마의 흉갑, 이 가슴 부분을 막는 그 갑옷의 일부를 떼가지고 이제 투구를 만든 거라서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 히컵은 그 자신의 복수자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 투구를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래곤과 교감을 하면서 죽이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서 투슬리가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는데 그 전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들 바이킹족이 이 영화 속에 바이킹족이죠. 버크에 살고 있는 바이킹족이 그 찾아내는 드래곤들의 본거지 그 네스트 드래곤스 네스트 드래곤의 둥지를 우연히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분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소통과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그 핵심이 찾아간다는 이야기의 구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이 드래곤들도 알고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존재였고 착취의 대상은 이 거대한 드래곤 독재자가 있었다라는 설정이 약간 뭐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봉합 같기도 한데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큰 화려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뭐 나름대로 영화를 풀어나가는 데 좋은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해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버지는 드래곤스 네스트를 알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족들 어른들을 이끌고 이 드래곤스 네스트를 쳐들어갑니다만 사실은 그가 만났던 사실의 이제 실체는 이 거대한 종족에 있었던 거대한 이제 드래곤의 일종의 뭐랄까 여왕 드래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착취자죠. 그런 존재고 나머지 드래곤들이 얘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얘한테 먹이를 던져주거나 희생당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머지 남아있게 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히컵의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드래곤들을 이제 라이딩 할 수 있게 되고 드래곤 이제 그들면서 이 모험을 펼치게 된다는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일단은 영화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단순한 구성입니다만 상당히 그 하늘을 날고 그 다음에 이 모험을 펼치는 장면들이 상당히 멋있게 묘사되어 있어요.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또 그럴듯하게 연기를 그 일종의 액션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게 그려져 있는 장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들과 이게 이 영화 전체 관람 가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봐도 저희 어머니는 더
전 중년이고 어머니는 노년이신데 이 영화 그 재밌으셨다고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뭐 제목도 잘 안 떠오르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되게 재밌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아마 많은 가족들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모험 액션 영화로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분쟁, 싸움이라기보다는 이해, 화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희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묘사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 영화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행복한 결말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주는 시사점들도 있죠. 우리가 뭐든지 이제 뭔가 갈등이 있으면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내가 아니면 너를 부셔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 안의 속내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마치 교감할 수 있는 부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그 속에서 모두가 이제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이해가 넓어지고 서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간에도 이제 그것들을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판타지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지만 그 판타지가 충분히 매력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상적인 작품으로 볼만한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드래곤 길들이기 괜찮게 본 굉장히 훌륭한 실사판 애니메이션 실사판 영화였다. 간만에 만나는 뭐 릴로와 스태츄도 괜찮습니다. 뭐그 작품도 괜찮고 이 작품 드래곤 길들이기 더 괜찮아요. 자, 한 번쯤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소만 시네마였습니다.